김순동 교수님, 질의응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생들 궁금한 거 그냥 물어보면 자유롭게 물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예, 그렇게. 제가 먼저 하나 질문할게요. 예. 상무님이 삼성에서 보면은 왜 로드맵을 만들고 그다음에 월간 계획표 세우고 그다음에 체크리스트를 쓴다 그러셨는데 네. 사실은 하루에 일하시는 시간 말고 따로 개인적으로 준비하시거나 이런 시간 배정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런 네.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여러분 삼성전자의 임원은 굉장히 여보세요. 하루가 바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임원 현역으로 근무할 때는 매일 5시에 일어납니다. 철저한 아침형 인간이죠. 5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5시 반에 차 시동을 걸고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수원의 사무실까지 가서 사무실에 도착하면 6시 반입니다. 근데 이 6시 반에서 7시까지는 회사 직원이 아무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제 혼자만의 시간이죠. 이때 제 모든 계획이나 업무를 이 30분 동안 집중적으로 합니다. 연간 계획을 다시 한번 보고 3개월 칼렌더도 보고 오늘 해야 될 일을 저도 점검을 하고 미리미리 체크를 하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 자동차와 토요타 자동차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지 아세요? 9시부터 근무를 하면 현대 자동차는 9시부터 업무를 시작을 합니다. 그로부터 공구 챙기고 이러는데요. 토요타 자동차는 그 전날 다 기구는 다 정비를 해놓고 9시 오전 8시 55분부터 업무에 들어갈 준비 예열을 합니다. 그래서 9시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업무에 본격적으로 몰입하는 거죠. 이래서 이 작은 선행 관리가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고 최소한 하루에 30분 정도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계속 롱텀도 생각하고 오늘의 업무도 생각하고 한 3개월 정도에 해야 될 일 중에 왜 3개월을 왜 미리 생각하느냐? 미리 해야 될 것들을 미리 해놓으면요. 닥쳐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fficiently and effectively. 그래서 미리 계획을 잡고 하면요. 또 하다가 보면은 뭔가 잘못됐을 때 고치고 수정 보완할 시간이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행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것은 꼭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 됐습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생 여러분께서도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시간이 허용하는 한에서. 저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렌티성이라고 합니다. 예. 네. 일본에서 근무하셨잖아요. 해외에서 근무할 때는 제일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어려운 것들이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삼성의 일본 주재원으로 근무할 때는 네.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의 엄청난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은 인류 기업이고요. 삼성은 이류, 삼류 기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러면 그들의 이제 기술을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해야 되는 일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일본인 기술자를 한국에 모시고 가서 한국의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였습니다. 그럴 때 주로 모신 기술자가 일본인에서 오랫동안 기술을 연마하시고 정년 퇴직하시고 되신 분을 한국의 고문으로 영입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 이 고문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한국 가서 가르쳐 주기를 싫어했어요. 특히 더 싫어하신 분은 이분들의 부인들이었어요. 부인들이 한국 가서 이것을 지도해 준다는 것은 또 남편이랑 떨어져서 또 생활을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매일 집을 찾아가고 선물도 드리고 고개도 숙이고 정말 이제 그만 찾아와라라고 할 정도로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오히려 나중에는 그 부인들이
남편 보고 저 사람을 위해서라도 한국 가서 기술 지도 좀 해주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했어요. 자, 그런 보이지 않는 여러 노력들이 오늘의 삼성전자를 일으키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당시에 참 힘들었어요. 이 기술자를 모시고 한국에 가서 기술을 배운다라는 게. 근데 지금은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그러한 어려움들을 열정과 정성으로서 극복을 했기 때문에 좋은 성공 사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티트 영씨 됐어요? 감사합니다. 한국말 너무 잘해요. 고마워요. 예. 홍명주 님도 질문해 주세요. 아니면 느낌 같은 거. 오늘 강의 받고 느낌이 어땠어요? 느낌만 얘기해 주세요. 질문 안 해도 돼요. 제가 아시는 분이 삼성전자에 근무하셨었는데, 예. 그분은 좀 전자에 근무하면서 경쟁적인 구조라고 스트레스를 좀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혹시 상무님은 그렇게 경쟁적인 기업 구조를 느껴보신 적 있거나,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극복이나 마인드셋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그럴 때 상대방한테 배려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했었습니다. 네. 홍명주님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 삼성전자의 조직이 굉장히 큰 조직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분명히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누구나 뭐 가지게 되는 고민인데요. 저 또한 주위에 경쟁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주요 경쟁자를 비난하거나 힐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조직에서 가장 성공하는 비결은 제 이 진정한 프로라는 책을 한번 보시면 알게 되는데요. 조직에서는 9명의 친구를 만드는 것보다도 1명의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제가 써놨습니다.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의 동반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도록 제가 만들면 되고요. 나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힐난하지 않고 그 대신 내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나의 경쟁력을 항상 높이고 나의 길을 앞으로 또박또박 갈아간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을 내가 먼저 도와주는 자세로 임하면요. 주위 사람이 나를 경쟁자로 보지 않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저 김종신 부장이 임원으로 승진해야 될 가장 최우선의 사람이네라고 자연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제가 과장이 될 때도 그랬고 부장이 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위에서 오히려 저분이 안 되면 누가 되나라는 것을 저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환경이 만들어질까는 자연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홍명주 님이 얘기하신 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 아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하고 남에게 배려한다라는 항상 그런 자세로 자기 스스로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서 오늘 나를 더 임프루브 시켜나가는 그런 자세로 하면요. 조직 생활에서도 큰 경쟁 구조에 부딪히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은영님. 네, 느낌 좀 말씀해 주시고 조은영님 얘기까지만 듣고 오늘 제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생활하고 오늘 네, 상무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게 굉장히 진정성 있는 사람을 예, 많은 분들께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예. 진정성은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요? 그걸 그리고 또 표현을 어떻게 잘 해야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알게끔 해드릴 수 있을까요? 예. 예, 참 좋은 질문이고 또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정성은 평소에 자신의 애티튜드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를 대할 때도 내가 이 친구에게 최선을 다해서 대하고 있는 건지, 부모님을 대할 때 가족, 형제, 자매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진정으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살고 있는지 자기가 평소에 계속 자기를 돌아다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면접장에서도 자신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연습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활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의 주위 사람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일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해놓고는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매일 영어 공부를 30분 하겠다라고 하고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30분 동안 운동을 하겠다라고 내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신이 자신 스스로에게 약속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계속하다 보면 자기의 얼굴이 어느 날 큰 바의 얼굴이 되고 진정성 있는 얼굴이 되고요. 면접위원은 다 알아봅니다.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꼭 바라고요. 아마 조은영님은 그렇게 사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도 감사하고요. 자, 그럼 교수님, 이 교수님. 앉아 계세요. 제가 인터넷이 갑자기 끊겨서 다른 자리로 왔습니다. 예, 예. 이제 그러면은 서서히 이제 강의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또 질문을 조금 더 받을까요? 뭐 제가 선생님 교수님 원하시는 대로. 저기 질문하는 학생 있습니까? 질문 하나 더 될까요? 네, 누구지? 네네. 일단 좋은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혹시 상무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네. 지원자들을 봐오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뇌리에 남는 지원자가 어떤 유형이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면접장 중에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요. 네네,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인상이 깊었던 분들은 정말 많아요. 근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이 사실은 충청도에 있는 대학교의 출신자였어요. 여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 6남매의 6번째였어요. 어떻게 소개가 하다 보니까. 근데 집이 가난해서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학원이나 이런 걸 갈 수가 없었죠. 근데 자기의 이렇게 장기에 그 영어 점수가 굉장히 높았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 영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직접 해보니까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연수를 가본 적이 없다. 어떻게 영어를 공부했느냐니까는 영어 테이프를 그 당시에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영어 테이프를 빌려서 그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그래서 테이프가 녹음기에 감겨서 늘어질 정도로 듣고 또 듣고 집에서 방해될까 싶어서 뒷산에 올라가고 카세트 테이프 틀어서 듣고 소리내고 따라하고 듣고 소리내고 따라하고 영어를 공부했습니다라고 얘기한 한 학생이 있었어요. 전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 학생의 진실성이 진짜 다가왔고 그 학생은 물론 삼성전자에 합격해서 지금 여자 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정말 수많은 저에게 감동을 준 면접 사례는 많은데요. 그것을 전부 다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그 여대생, 지방대학교의 여대생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고 그 사람이 지금도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김민우 학생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시간이 있는 관계로 그 질문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시고요.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면은 우리 상무님이 이메일 주소 알려주셨으니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의 강의에 대한 소감이나 느낌도 보내주셔도 되고 뭐 질문도 보내주셔야 됩니다. 제가 가장 인상적인 메일을 받은 학생 한 분을 뽑아서
저의 책에다가 제가 사인을 해서 보내드릴게요. 제가 약속 드릴 테니까는 저한테 받은 그 강의에 대한 느낌이나 소감을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추가 질문도 좋아요.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